자, 이번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15 특사로 사면 복권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밝힌 게 어떤 경우든 간에 내년 6월에 뭐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든 아니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뭐 서울시장 출마 얘기도 나오고 부산시장 얘기도 나오고 뭐 계양을에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거기에 나갈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떤 선택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 워딩에 가로쳐져 있는 말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경우든 이재명 대통령과 상의해 내년 6월에 국민에 대한 선택을 구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조국 대표가 뭐 해갖고 여권의 뭐 구도가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뭐 지지율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다 맞죠. 다 맞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의 운명은 이재명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장에 나가냐 부산시장에 나가냐 이런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선거 연대를 통해서 지역 선거를 돌파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면 네. 아마 그렇게 할 거다. 저는 뭐 그래서 많은 분들은 조국 전 대표가 나온 게 민주당이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 어떤 통제되지 않은 혼란으로 가는 상황, 대통령의 시간에 조국이 끼어들었다 이런 평가들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불리함과 실제로 그 불리함이 입증되는 국면이 진행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으로 형을 8개월밖에 살지 않은 조국을 사면시켰다라는 이재명에게 진 빚이 점점 무거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청래 대표 견제용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대통령이 임기 2달 만에 당대표를 견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냥 언론용 프레임이지 네. 실제로 약간 정치 문법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입만 열면 이재명 정부를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하고 이런 이제 스탠스인데 네. 정청래 대표 나는 이재명 대표의 개혁 속도가 너무 느리고 나는 사실 대선 때도 중도 실용 지지하지 않았고 나는 개혁이고 나는 강경파고 나는 그래서 막 내가 190석 지휘할 수 있으니 182석 지휘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다 할 거예요. 지금 이런 센스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런데 여기다 대고 이제 여기서 이게 정청래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국을 선택했다? 사면했다? 이거는 저는 지금 그 보수의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보수의 프레임이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두 가지가 다른데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SNS에 썼어요. 박찬대가 만약에 당대표 됐으면은 그럼 조국 사면 안 했겠느냐. 조국 사면 했으면은 그럼 박찬대 견제용이냐. 뭐 그거 이런 아니다. 이런 취지군요. 예, 아니 저도 그러니까 조국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고 네. 그거를 본인이 그런 뒤에 나오는 우리 이 후과들 그 이후에 나오는 후과들도 감당하겠다고 한 거고 그거 예상보다 더 클 수도 있지만은 뭐 지지율 하락이나 이런 게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는 뭐 이제 빚을 갚는 거 소위 말해서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제 대선 청구서 내미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지금 8월 그러니까 연말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 사면을 하면은 조국 대표는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한테 확실히 빚해진 거예요. 아하,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네요. 예, 그러니까 마음의 빚. 그게 네. 이제 예를 들면은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만약에 조국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거를 이제 어떤 뭐 판에 깔아놓고 이제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들이 네. 하나가 있는 거고 조국혁신당은 그 김한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결국은 이제 세 가지 길이 지금 크게 보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합당. 이거는 저는 가능성 거의 제로의 수로 만다고. 그래요? 지방선거 앞두고 합당은 저는 제로의 수로 만다고 봅니다. 그거는 당원도 원하지 않고 지금 의원도 원하지 않고 조국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제로라고 보고 근데 총선 때는 모르겠어요. 3년 후에 총선 때는. 두 번째가 선거연합, 세 번째가 각계약진이에요. 그러니까 네. 조국. 근데 이거는 민주당한테 달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선거 민주당이 연합을 뭐 해주느냐 마느냐. 선거연합을 예전에 뭐 이를테면은 국민참여당이었나요? 예를 들면 2012년에 경기도지사를 유시민하고 김문수가 붙었어요. 그때 네. 김문수가 이겼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선거연합을 통해서 민주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이거는 고도의 협상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데 정청래가 그러면 이제 선거연합을 해줄 것이냐.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까지 사실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서울시장을 조국 대표가 나오겠다. 조국이 나오겠다.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준비하는 사람이 지금 꽤 많죠. 10명은 안 돼도 5명 이상이에요. 예. 뭐 이미 언론에 많이 나온 사람도 꽤 있잖아요. 뭐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고. 막 그러면은 교통정리를 해줘야 돼요. 사람들 다 포기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개항을 해 나가면은 민주당이 안 나와야지 조국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정무적 판단이 있는 거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지만은 그 이후에 어떤 선거 연합이나 뭐 어떻게 이 모양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섣불리 예견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다음에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 된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이게 되게 관심사였는데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냈지만 일단 특히 2030 공정성에 민감한 2030들이 보기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았고 어쨌든 이슈 비리가 분명히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면 복권 된 거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가 내가 몇 번이나 사과를 한다고 해서 마음을 열겠냐 서두르지 않겠다 비판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멘트 적절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한국에 사과를 한 30번 이상 했어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 사과를 안 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은 그 이후에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과를 뭐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김대중 때도 그렇고 노무현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사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연관된 일본 총리나 이런 사람들의 태도나 일본 정부의 태도나 이런 거에서 나는 이거를 사과라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네. 이렇게 얘기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뭐 일본하고 꼭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비근한 예라서 그런 거예요. 조국 대표가 사과를 여러 번 했어요. 네. 근데 그 조국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검찰권 오남용에 의한 피해자라는 그 서사 자체를 인정하지를 못해요. 네. 어차피 저희가 재판부에서 인정이 된 거니까. 네, 법원까지 대법원까지 다 인정 그러면은 이게 없는 거를 지금 조작을 해서 검찰이 만든 거야? 그건 지금 아니지. 뭐 그렇게 그렇게 이제 보는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나와서 이게 처음에 일성이 검찰권 오남용을 바로잡는 뭐 이런 거다. 네, 그 상징적이다 이게.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래서 네. 이거는 거의 평행선이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조국 대표가 좀 과하게 당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본인이 한 거보다 처벌을 좀 세게 받았다라는 생각도 해요. 네.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럼 죄가 없었냐? 죄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다 드러난 거고 재심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그러면 억울하게 당해 새로운 증거가 나온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심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적 판단이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타협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영도포차를 진행할 때 네. 늘 9시 45분이 되면 네. 조국 얘기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몇 개월 진행하면서 네. 너무 지치더라고요. 9시 45분 조국 네. 타임이 찾아오는 게. 그래서 제가 막 초조해졌어요. 30분대가 넘어가면 45분이 되면 조국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제가 요새 그 기시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한 달나 끝났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죠. 예를 들면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창당하면서 12석을 얻으면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부활한 거잖아요. 부활했어요. 의미가 있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해줬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러고 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아서 실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형식 논리로만 보면 정치적인 부활도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사법적 단죄도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사면은 대통령의 선택이에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나 물론 정치인을 사면하는 거가 저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그 권한을 쓰는 거를 이 대통령제 권한 국가에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 세 가지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법적 단죄도 이루어졌고 저는 뭐 그래도 죄가 있지 않냐라가 아니라 죄를 졌죠. 그러니까 구속이 됐던 거였죠. 네. 그런데 지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여론의 동향을 보면 다시 이 전 단계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다라고 보고 네. 이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냐면 요새 이제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장기 문재인 정부 같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문재인 정부가 왜 5년 만에 끝났냐, 왜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냐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조국 대표의 오늘 쓴 표현을 빌자면 n분의 1의 책임이 조국에게 있어요. 네. 네. 본인이 이제 n분의 1의 책임인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했죠. 지지율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n분의 1 책임이라는 얘기를 표현을 썼는데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끝난 거에 대한 n분의 1의 책임이 조국에게 있다고요. 네. 근데 지금 말하자면 다시 그 논쟁, 그거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게. 그래서 윤석열에게 정권을 넘겨줬던 상황. 근데 지금 다시 약간 그런 분위기, 그리고 보수 언론들도 실마리를 찾은 거예요. 긴 허니문 기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기저효과를 노리니까 뭐를 공격할 거리가 마땅치 않았는데, 인사검증도 마땅치 않았는데, 했는데 조국 사면이 되면서 뭔가 거리를 찾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어떤 프레임에 지금 들어가기 한 단계다. 근데 이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너무 빠르다. 네. 3개월도 안 됐는데, 뭐 이런 지금 상황인 거죠. 네,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51.1%예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지난주에 56.5%였는데 여기서 5.4%포인트 떨어진 거고 2주 전과 비교했을 때는 12.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게 위험 시그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수도권 20대 중도층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던 지지자들이 좀 약간 등을 돌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위기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조국 전 대표가 얘기하듯이 실제로 조국 사면의 효과가 여기에 반영되고 있는 영향이 n분의 1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보는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복합적인데,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이제 조국 대표가 리얼미터가 아니라 한국갤럽 12일에서 14일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이제 다 외우신 거예요? 예, 뭐 맨날 하니까 방송. 네. 이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조국 사면 반대가 48, 찬성이 43이에요. 네. 그러면 오차범위 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반대가 좀 더 우세하니까 그 전에 있었던 6대 3.5 정도의 구도에서는 손해보는 장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사실 확실히 손해보는 장사고 리얼미터뿐만이 아니라 전화면접조사인 그것도 64에서 59로 떨어졌고 50%로 떨어졌거든요. 한국갤럽도. 그러니까 네. 금요일에 발표된 것도 패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여기서 지금 이제 끝나느냐. 네. 저는 이 사면 자체를 제가 지난주에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비판했어요. 네. 이 사면을 저는 차라리 조국만 했으면은 이 정도까지 커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조국이 많이 당했어. 그러니까 조국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도 해요. 근데 조국은 많이 당했어 그래. 좀 죄는 졌지만은 생각보다 많이 당했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찬성 안 해도. 근데 왜 거기다가 윤미향, 뭐 은수미 해서 왜 다 껴놓은 거야 거기다가 최강욱에서 다 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아예 이 과정 자체가 왜 그런다고 보수의 정찬민이니 네. 뭐 이런 심학봉이니 예를 들면은 하영재니 하영재하고 정찬민은 체포동의안이 와가지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때 당대표가 이재명입니다. 네. 본인이 통과시킨 체포동의안을 네, 통과시킨 네. 인물에 대해서 사면을 그래서 해주는 게.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막았어요. 어쨌든 네. 억울하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하영재는 안 돼. 얘는 중범죄야. 경기 도의원 공천 주겠다고 돈 받은 사람이고 정찬민은 그 자기가 용인시장에 있을 때 개발업체한테 해가지고 돈 받은 사람 땅 이제 매입하고 뭐 이런 건데 징역 7년 받고 막 이런 거를 통과시켰는데 저는 이거에 진짜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있고 이거를 제가 보기엔 너무 안이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 그 어제자의 채널A의 보도에 보면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지지율을 60, 70%대로 보는 게 아니라 단단한 50%를 가지고 가겠다. 여권 관계자의 이제 발언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 저 포도는 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60% 가려고 했겠지. 근데 50% 떨어지니까 우리는 이제 원래 그랬어. 원래 이것만 원래 원했어. 50%만 보고 가려고 그랬어. 50%를 보면은 40으로 떨어져요. 이게 이 바닥의 생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판단이니까 당에서도 솔직히 말을 못하는 거긴 하지만은 이거는 큰 똥볼이에요. 큰 똥볼. 조국을 사면하고 그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결국은 반반 싸움이 지금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50을 지켜라가 됐어요. 지금은. 네. 50선을 지켜라가 됐는데 당장 이것 때문에 팍팍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50이 무너졌네 안 무너졌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뉴스가 나오겠다 그 생각이 네. 들어요. 그 수도권 소위 말하는 중도 민심을 흔드는 두 가지는 부동산하고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치가 아니라 부동산과 교육 이슈예요. 그러니까 조국이 부동산은 자산이라고 불러도 무방하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주식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에서 약간의 실점 위기, 그러니까 뭐가 생각과 다른데 이런 상황에서 조국이 사면되면서 이 부동산과 교육 문제에 불을 지피기에 좋은 상황이 된 거죠. 민주당 정부는 언제나 중도, 서울 수도권 중도에서 이 이슈에 취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슈를 방어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 조국 자체가 조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이 두 가지 이슈에 불을 붙이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서울 수도권 중도의 민심이고, 보수 언론이 민주당을 공격할 때 제일 많이 잘 먹히는 프레임이 뭐냐면 386은 끼리끼리 다 해먹는다라는 프레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김준일 평론가 얘기한 대로 이 사면의 면면들이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말한 대로 더 악질적으로 저는 이 사면에서 제일 나쁜 건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사면한 거라고 보는데 이 지금 수사가 3대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서 근데 다 끼워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끼워넣은 거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보수를 야 자기네 편 이렇게 사면할 때 눈치 배니까 이렇게 끼워넣은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면이 더 나쁜데 이 사면이 나쁘다고 말하는 방식의 프레임이 아니라 야 이거 봐 지금 얘기한 이름들 원숨이라든지 뭐 윤미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사면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386 역시 끼리끼리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지금 요 사면이 조국이 사면됐고 안 사면됐고 조국 사면에 대한 찬반이 뭐 어떻고 이 윤미향에 대한 찬반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는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아 역시 민주당 정부가 되니까 지금 이제 자산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문제가 흔들리네. 야 조국처럼 교육시키는 애들도 다 이제 무슨 민주투사네 이러고 나오겠네. 그 다음에 또 그거 봐. 이 사면 명단 보면 끼리끼리잖아. 요거에 걸렸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돌파해 가느냐. 네. 오히려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반성하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갈 수 있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너무 내란을 일으킨 정권 다음에 정부라 뭐를 못할 것 같았는데 요게 걸리네 요 프레임이 요거를 이제 확인한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네,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요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 민어회를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살이 가장 많이 오르는 7, 8월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고요. 당일 잡은 민어를 주문 후에 바로 보내드리는 싱싱한 민어회가 400g에 29,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2,900원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취하셨어. 그렇네요. 좀 많이 마셨습니다. 자,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민어회와 딱 어울리는 안주,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 자, 넷플릭스에 방영 중인 소주 랩소디에서도 소개된 명품 소주입니다. 자, 공덕포차 광고를 기념해서 파주 소주 특가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만 하락한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39.9%. 근데 네. 그 얘기 전에 네. 지금 이 지지율은 국민의힘 이런 건 있어요. 국민의힘 전당대 국면이에요. 네. 그 국민의힘 사람들은 전화를 기다려요. 투표를 해야 조직적인 되니까. 약간 네, 그런 게 있을 수 결집도가 있다? 높을 때죠. 국민의힘 상대적으로.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전화를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근데 가서 물어보잖아요. 지금 태평성대예요. 대통령이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다라고 해요. 너무 좋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여론조사 전화를 상대적으로 받을 이유가 떨어질 때죠. 그래서 네. 약간 저는 이번에 리얼미터가 좀 튄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국면이다. 이거를 좀 감안해서 볼 필요는 있다. 보수 표집이 더 많이 됐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면서 격차가 이제 굉장히 좁혀졌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너무 강성 일변도로 가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악수도 안 하고 눈길도 안 주고 약간 이런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더 많이 이제 여론조사에 참여해가지고 대답을 하고 이게 더 크다. 이렇게 저는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그게 크다 아니다를 제가 정량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국면이라는 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네. 생각 들어요. 저는 이 숫자가 분명히 좀 튄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튄다. 네. 민주당이 너무 낮아지고 네. 국민의힘이 좀 높아지는 게 좀 이상하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악수를 안 해서 지지율이 이렇게 빠졌다? 그 정도로 정청래가 대단한가요? 너무 과대평가한다 정청래를. 섬섬우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거는 그냥 정청래의 퍼포먼스 뭐 이런 쇼잉인 거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특히 ARS 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네. 정청래 또 정청래 하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보는 거는 억지 해석이라고 보고 저는 그 정청래 대표의 그런 정치 스타일을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지금 상황에서 네. 열성 지지자들이 저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 굳이 막 뭐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주장도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갤럽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아까 말씀드린 한국갤럽은 정당 지지율이 41대 22예요. 네. 거기도 좀 다르게 나오군요. 네. 41대 22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 1, 2주 사이에 보수가 더 많이 잡혀요. 그거는 아까 전에 김한 기자가 전당대회 얘기했던 효과? 전당대회 효과 뭐 이런 게 지금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크게 뭐 큰 차이가 있든 어쨌든 그런 것도 있는 것도 맞고 ARS가 어쨌든 일종의 여론조사에서는 선행지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ARS에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전화 면접이 따라오는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실제 투표를 그러니까 선거를 해보면은 무슨 선거든 보궐선거는 뭐를 해보면은 이 정당 지지율대로 39대 30으로 나오느냐? 저는 오히려 41대 22의 더 훨씬 더 맞는 근사치에 지금 사람들의 정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치 고관여층은 이렇게 우리가 보수의 결집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중도층이 더 많이 잡히는 이런 그러니까 갤럽이나 MBS 전국 지표조사는 훨씬 더 지금 아직 국힘한테 냉랭하다. 아직. 예. 알겠습니다.